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조정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죠.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많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을 조금 짚어놓고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0.68% 정도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도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보다는 좀 덜합니다. 코스닥은 0.26%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약했어요. 중소형주들이 많이 안 가고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끌어올리고 나니 빠질 때도 대형주밖에 안 빠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지금 하락세가 조금 눈에 띄게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좀 더 많지만 하락하는 그 퍼센트를 잘 보시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0.8% 정도 빠지고 있고요. 중소형주를 보시면은 중형주에서 0.17% 그리고 소형주는 0%죠.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죠. 0.25% 정도 밀리고 있고 역시나 빠지는 종목의 개수는 많지만 낙폭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외바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바닥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쌍봉이라고 하죠. 지난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쌍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꺾여버리게 되면은 낙폭이 커져버리는 하락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어디서든 간에 밀리면 안 된다. 그냥 뚫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뚫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형주만 가는 장세가 만들어지다 보니 내가 지금 대형주를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놨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조금 곤란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형태에 본다고 해서 지금부터 내일부터 막 쭉쭉 빠질까요? 이건 아니고 아마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횡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미국도 GDP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뭐 스웨덴도 금리 인하를 해버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들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좋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빠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은 미국이 좋은 거지 우리나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여전히 꿈틀거릴 수 있는 요소가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지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10기업, 기업들이 10군데 중에 7군데가 지금 상장사 10군데 중에서 7기업이 지금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실적이 저하가 되고 있죠. 그리고 10개의 기업 중에서 지금은 4, 5개의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너무 없어가지고 적자가 나면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환율도 결국 우리나라 돈을 버리고 한국 쪽에 돈을 이렇게 팔고 미국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은 분명 잠재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올라갈 거야 생각을 하거나 시장은 막연하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갑자기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리스크가 진짜로 불거져 나와가지고 시장의 표면으로 딱 표출됐을 때야 이제 팔기 시작을 할 텐데 사실 그러면 늦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지금은 뭐 크게 터질 만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아마 5, 6월 정도는 그냥 버티는 그림으로 나올 것이다. 그 버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으로 버티겠죠. 아래쪽으로 간다면은 2,500포인트를 바라보면 될 것이고 위쪽으로 본다면은 아마 2,850포인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나쁠 건 없는 게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올라가면 또 마냥 반가울 게 아닌 게 또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가 치고 빠지기만 잘한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외바닥은 반가운 바닥은 아니었고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어져야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에 들어간 돈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좀 들어가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물론 반도체에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뭐 시장이
모두에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좋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안 좋게 되어 있고 누군가한테 또 안 좋으면 누군가한테 반드시 좋게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뒤늦게 따라 붙으신 분들은 지금 조정 들어가면 아마 반도체 쪽으로 많이 밀릴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굳이 지금 뒤늦게 이렇게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반도체 쪽을 바라보시고 들어가셨다면 짧은 관점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가에 들어가셨으면 고가 매매를 하셔라. 고가 매매는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응을 하실 거면은 짧게 대응하시고요. 길게 보고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도체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만한 테마를 선취매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도 분명 메리트가 높을 것 같고요. 게임 관련주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인데 실적이 좋거나 괜찮아지고 있는 기업들 많죠.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실적은 좋은데 밑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또 역시나 식음료 파트들도 역시나 바닥 쪽에 있지만 올라갈 기업들 많고 제약 바이오도 바닥에 있지만은 올라갈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중장기 투자 전략이 옳게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고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거를 뭐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물려서 고생만 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조정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반도체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또는 대형주 완전 초대형주를 들고 계시는 거 아니고서는 지금 조정이 들어가야 여러분들 추가 매수 포인트도 나올 것이고 뭔가 대응의 전략을 짤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주가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셔가지고 역시나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해도 되는 종목인지를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관광개발 네, 9,880원에 한 네. 5%안 되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근에 남으신 건가요? 예.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 그래요? 3, 4일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롯데관광개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단골 메뉴처럼 자주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온다, 일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뭐 보여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생겨서 이렇게 일시적인 테마라고 하죠. 그걸 잠깐 노려보시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인 관광객들 테마가 오래 지속되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반짝 움직이고 말아버리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더 담아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 이 산업 자체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기업이 됐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인제 들어가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싼 가격에 사놓은 거기 때문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익이 나는 데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지금 짧게 보고 갈 건지를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한 7,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7,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쯤에서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조금 짧게 보고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려오면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계속 물려가지고 가져갑니까? 그냥 손절해버리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짧게 본다면 손절이 필요한 거고 길게 본다면 추가 매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게 길게 가져가도 됩니까? 아니면 짧게 보고 치울 겁니까?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자님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짧게 볼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9,500원 밀리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짧게 보실 분이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먼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어쨌든 짧은 대용으로는 9,500원 밀리면 손절하시면 되고 중국인 관광객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팔아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7,000원까지 아까 밀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8,000원이나 7,000원 이하까지. 그럼 저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그냥 추가 매수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큰 시세를 챙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짧게 볼수록 수익은 짧게 보는 게 맞고요. 길게 볼수록 수익을 길게 챙겨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구로 치면은 한번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한번 휘두르 벌리게 되면은 뭐 홈런이든 안타든 칠 수 있는데 번트 해가지고 홈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짧게 볼 거면 짧게 가고 길게 볼 거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잡고 지금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두 가지 전략 다 드린 거니까 선택을 예. 잘 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저는 길게 볼 거면 굳이 이 종목을 해야 되나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네트워크스요. SK 네트워크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6,900원입니다. 20%. 싸게 샀으면 참 좋은 기업인데 뭐 비싸게 사가지고 안 좋은 기업이 됐네요. 일단 이 기업이 좋아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뭐 비싸게 사서 문제지 좋은 기업 샀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좋은 기업 맞고 나쁜 기업은 아니고 괜찮은 기업인데 뭐 굳이 뭐 한다고 이렇게 비싸게 사셨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기업이 좋고 나쁘고 전망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걸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서 내가 사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비싸게 사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라고 맨날 대처법을 물어보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이 크게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대처법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실 각오하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이 엄청나게 큰 꿈을 가지고 복구하고 싶다, 본전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그렇게 하긴 조금 힘들 겁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SK 네트워크스가 뭐 당장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이제 만약에 손실을 안 내고 수익까지 내서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수가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 6,900원에 들고 있는 분이 수익 내기에는 좀 어렵고 6,900원보다 밑으로 매수가를 좀 낮추기만 한다면은 뭐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아직까지 멎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락을 하다가 잠깐 쉰다에 가까운 거지 이게 이제 하락이 끝나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냅두는 게 좋고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 매수 통해 가지고 나온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멈추지 않고 주가가 내려가 준다면 시청자님한테는 오히려 저를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팔 것도 아니고 내려가도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지금 팔기엔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팔라고 하면 뭐 거의 한 28% 손실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40% 이렇게 4,000원까지 가면 내려가면 40% 손실인데 어떻게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팔 게 아니면 내려가는 걸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어차피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8% 손실이나 48% 손실이나 50% 손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추가 매수 대응을 할 거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싸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기 4,5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이렇게 좋은 기업을 4,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지 뭐 회사 나쁘지 않고 좋은 기업이니까 사실 내려가기만 한다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저는 4,500원대에 가까워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은 추가 매수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6,500원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쯤까지 반등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자리쯤 올라올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보다는 비중을 줄여가지고 팔아내세요. 이 가격으로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수익 내기 어려운 기업입니까 하면 정말 수익 내기 쉬운 기업인데 6,900원에 산 사람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가격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올라올 때 내가 잘못 산 가격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쯤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미셀이요. 파미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8,900원에 30%요. 8,900원에 30%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탈출이 쉬울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네. 네, 일단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주가가 딱 봐도 여기 보시면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선 하나로 딱 해결 다 돼버립니다, 이건. 제가 까만 선 하나 띡 꺼놓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중이네 싶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잡으면 이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내려가는 도중에 좀 싸니까 사볼까, 와 25,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내려왔네, 싸니까 사볼까, 많이 떨어졌다 사볼까 이러다 보면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지떡 잡고 이제는 올라가길 기다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 벌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뭐 싸게 사는 거를 뭐 나쁘다고 하진 않죠.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주워 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미셀을 이제 싸니까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쌀만하니까 싼 종목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 될 만하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갈 기업이고 별 뭐 올라갈 만한 내용은 딱히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5,000원짜리에서 슬슬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기만 한다면은 큰 문제 없이 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은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 있고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주기만 한다면은 아마 튀어 오를 때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줄기세포 관련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파밀셀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 이런 치료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현상이 3월 달에도 이렇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가 당장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움직이려면 반도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가가 안 가고 이제 더 이상 안 가면서 힘이 빠지고 주가가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야 아마 뭐 본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얘는 뭐 아마 4,000원대까지라든지 3,000원대까지라든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직 자리를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 손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추가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반등 나왔을 때 지난 뭐 이렇게 막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렇게 반등 나갈 때 파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팔 거다 내가 팔 계획이 있다 하시더라도 반등 시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지금 30% 비중도 이미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뭐 리스크 있는 종목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걸 사가지고 무슨 뭐 대응 전략을 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7,500원까지 올라올 때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7,000원 넘어갔을 때 거래량이 이 종목은 지금 지난번 거래량 가지고도 안 되고 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상 좀 나와줘야지 그래도 조금 시세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뭐 손실을 좀 보더라도 반등 시 7,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7,500원 되면은 다 30% 매도를 그건 그때 할까요? 돼서 알죠. 그때 돼서 봐야지 알 수 있죠. 지금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7,500원에 팔아라 했다가 그때 더 갈 뉴스 생겨갖고 막 10,000원, 20,000원 갈 건데 팔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고 합시다 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계획만 짜놓고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돼서 한번 더 봐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 시간 되려면 좀 모르겠습니다. 그건 멀었나요? 기다려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기다려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저기 크래프톤 26만 원에 10%요. 26만 원에 크래프톤, 예. 10% 이거 뭐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조금, 한 10% 팔고요. 이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잘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남은 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할 때 일단 거품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 가격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 이 도중에 지금 사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통을 받은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형 바닥의 단점이 뭐냐면 이대로 그냥 상승을 보장해주면 참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절반 정도 팔아냈거나 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30만 원대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떨어졌던 이런 그 급락했던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빠졌던 자리에서 처음에 멈췄던 이런 구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빠졌던 구간인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일단 거품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거품이 빠져내려갔고 상장된 지 이제 2, 3년 되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슬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5만 원이 바닥이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30만 원 정도가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6만 원에 들고 있으면 불리한 자리인 거는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들은 자꾸 첫 단추를 잘못 꽂아놓고 첫 단추를 안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셔츠 보면은 어때요? 단추 잘 잠겨 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꼽아가지고 두 번째부터 꼽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꼽아놓고 방송을 하고 있으면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제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네. 그거 풀기 귀찮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아침에 나올 때 그래도 열심히 내가 단추를 메꿔놨는데 이거 잘못 껴봤다고 사람들 비난하는데 그래도 나는 풀기 싫어하고 있으면 그거는 오지랖이잖아요. 억지고, 그죠? 네. 네,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죠. 26만 잘못 샀으면은 파세요. 팔고 네. 난 다음에 다시 사면 되지. 그래프톤이라는 이 좋은 기업을 15만 원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26만 원 산 거를 부여잡고 나는 26만 원짜리 인생이야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네. 바꾸면 되지. 그래서 지금 절반 매도하신 건 정말 잘했고 나머지는 네. 조금 올라올 때 네. 이제 30만 원 정도에서 다 정리하시되 안 간다 싶으면 네. 빨리 정리하시고 내려갈 때 15만 원 다시 사세요 그냥. 그러면 돈 벌잖아요. 아, 다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예, 79만 6천 원에 20%를 샀는데요. 네. 좀 내려오는데 좀 추가로 더 매수를 할까 하고 전화 한번 드려봤는데요. 괜찮은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네. 네. 79만 원에 샀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조금 이거 찔끔 빠졌다고 추가 매수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잘 아니, 더 모르겠어요.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가면 하려고요? 70한 6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7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시청자님은 지금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76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떤 자리가 되냐면 저점 깨는 자리거든요.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음판이 있는데 얼음 호수가 있어요. 얼음 호수가 있는데 이 얼음 호수가 잘 얼어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썰매를 탄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발을 내디뎠는데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가 놀아야 될까요? 위험하니까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깨지면 사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7만 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지금 보면은 77만 원 반등이 나갔고 77만 원에서 반등이 나갔어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은 77만 원에서 반등이 나간다는 믿음이 생겨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서. 그죠? 그러면 이 차트를 보고 있는 2월달,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77만 원 되면 반등 나가니까는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들고 있는 사람도 77만 원이 반등 나가는 자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나빠하겠네요. 나빠하겠죠. 그러면 77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부터 사람들은 이거 사야 돼라고 생각할까요? 와, 이거 사면 안 되겠다. 다음 바닥을 보자라고 기다려볼까요? 대부분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77만 원 바닥에 깼으니까 와 이거 반등이 안 나가니까 내가 더 물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슨 뭐 할까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들어하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77만 원 깨져가지고 76만 원대 사고 싶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생각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77만 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76만 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래쪽인 69만 원이 깨지면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바닥이었는데 저게 깨지고 내려간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물선 그리면서 내려가 버리는 자리가 돼버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주식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이 참가자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생각할 만한 모양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 모양이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도 충분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올라가야 되는 임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뚫어버리고 올라가야 사람들의 인식을 깨고 올라가야 이제 내가 다시 가려나 보다. 좋은 기업이라서 좋은 기업 우리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올라가네. 그럼 나도 사봐야지 하면서 신고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결국 이 종목은 지금 포물선거리면서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좋은 기업인데 비싼가 보다 생각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하고 아무도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뭐 하냐면은 76만 원대 사고 75만 원대 추가하면서 하고 73만 원대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만약 70만 원 깨지고 나면 그냥 평생 물리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도 한다면은 적어도 이 저점과 고점이라는 개념 자체를 빨리 익히셔야 되고요. 그걸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 매수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만 원이 반등 포인트가 되어서 여기서 올라가나 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77만 원이 반등인가 보다 생각해서 샀는데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7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70만 원대가 지지가 될 수 있으니까 70만 원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걸 깨고 내려간 다음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냥 쳐다보지 말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충분히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로입니다. 끊임없는 하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고가 올라가든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로에서 도박하지 마시고 77만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고 반등 나간다면 82만 원, 85만 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분위기 봐가지고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지금 매수 전인데요. 네, 어떤 종목이요? 한국금융지주를 좀 팔까 그래가지고 좀 전화드렸거든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네.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일단 이런 왜 투자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금융사를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금융 쪽의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일단 금융사가 지금 올라오게 된 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이 주가 지수가 낮다 그래서 PBR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밸류 프로젝트에 엮이면서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밸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정체된 것 같더라고요. 정체된 것 같죠. 밸류 네.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제 올해 진행이 돼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밸류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약간 조금 뭐 그닥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분단 국가이기 때문이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휴전 중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책들이 좀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평가를 해소시키려면 투자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나라 투자자 수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치로 나와 있는 게 OECD 국가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니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단타를 좋아하고 차트가 어딘지도 모르고 차트가 고점이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는 거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많은 도로가 어떻게 고평가를 받겠습니까? 독일의 운전자들의 그 운전 실력이 되게 고평가가 받고 있다 보니까 독일 운전은 저 아우토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일본도 면허 따기가 되게 어려워서 운전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네. 양보도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면허를 되게 쉽게 따다 보니까 어때요? 희한한 일들이 도로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초보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상급등 현상도 나오게 되고 이상급락 현상도 나오게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수익을 빨리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저평가라는 것이 해소가 될까라고 한다면 해소 안 될 겁니다. 그럼 PBR이 낮은 기업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교육 사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치 좀 한번 만져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는 거죠. 밸류업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네. 결국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이 테마가 단기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것뿐인 거지 사실 이 지금 금융사 쪽이 안 좋은 내용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2천억씩 네네. 벌다가 지금 287억 벌죠. 그죠? 네네. 그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요즘에 PF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PF 대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네 들어봤습니다. 예, PF 대출이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자금을 대가지고 투자한 그런 돈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돈들을 지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부동산에다가 네. 돈을 빌려줬더니 지금 건설사가 그거 가지고 많은 데다가 이렇게 건설하다가 그게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부도나고 못 갚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럼 PF라고 하는 그 자금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돈이 있었으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자금이 마련이 된 건데라고 했더니 은행에다가 또는 증권사들이 그 PF라는 자금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네. 투자했던 자금들이 회수가 안 되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돈 투자한 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날리고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나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테마 하나만 믿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허울만 좋은 거죠.
그 허우대만 되게 좋아 보이는 모양인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네.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런 리스크들이 네. 뇌관이 터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주가가 폭락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장기 투자는 안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밸류업 프로젝트가 살아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밸류업 프로젝트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기인데다가 약간 좀 미적지근합니다. 그러면 테마도 네. 약한 상황에서 저점에 내려와 있는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가서 반등대 수익 낸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쌍바닥에서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사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나 제가 처음에 지금 왜요 하면서 의아해 했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네. 보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없고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네. 찾는다고 한다면 굳이 찾는다면은 6만 원짜리에서 쌍바닥 그리는 걸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7만 2천 원 넘어갈 때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7만 3천 원 넘어갈 때 돌파 자리로 매매를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 종목만이 네.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매매가 힘든데 굳이 이렇게 리스크 있는 금융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하실 거라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실 거면은 다른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공부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그래서 광범위하게 네. 투자를 공부하시길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수를 하실 거면은 6만 원에서 쌍바닥 그리는 거 보고 하시거나 7만 5천 원 넘어갈 때 7만 3천 원 넘어갈 때 저기서 돌파 매매로 따라 붙어보는 건 나쁘지 않는 차트 매매지만 단기 투자지만은 장기로 본다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올 텐데요.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일정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송도와 원주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송도에서는 오후 1시에 토요일에 송도 컨벤시아 1층 107호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11시에 원주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송도와 원주 오셔서 올 하반기 시장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종목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HL 만도라는 종목이 있네요. HL 만도를 사셨는데 4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반응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조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단타를 되게 좋아한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적금은 1년이고 2년이고 잘 넣고요. 보험도 10년이고 20년이고 잘 넣는데 주식은 한 달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못 가져가고 하루만 움직여도 막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적금하듯이 부동산 하듯이 보험 넣듯이 우리가 주식을 넣어놓고 좋은 기업을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HL 만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사놓고 걱정할 만한 단계는 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HL 만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기업이 나쁘냐? 아니 좋잖아요. 영업이익 안 나오고 지금 적자가 나고 영업이익 많이 줄어들고 완전히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출 늘지, 영업이익 늘지, 회사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자산도 늘고 있고 자본도 늘고 있고 다 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PBR 낮은 기업들 좋아하잖아요. PBR까지 낮지 뭐가 나쁜데요.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업을 내려왔을 때 사놓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친구도 좀 만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보내다 보면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갖고 비중을 좀 더 늘려간다라는 전략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HL 만도 같은 경우는 상담 들어올 때마다 들고 가세요. 떨어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거 걱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파동상으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됩니다. 뭐 물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먼저 들어가서 뭐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손절할 이유가 없고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죠. 언제까지요? 올라가는 타이밍까지요. 근데 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못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서 이 조금 올라오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좀 빠진다 내일 또 올라간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HL 만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첫 번째 2015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41,000원에 와 샀는데 인자 조금 본전 온 것 같다 팔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상승 다 챙길 수 있겠습니까? 못 챙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족족 우리는 뭐 하냐면요. 파니까 더 간다 파니까 더 간다 파니까 더 간다 하는 거예요. 잘 사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아래쪽에 잘 사놓고도 올라가는데 본전 왔는데 어떡할까요? 파니까 더 간다, 파니까 더 간다, 파니까 더 간다가 되는 거죠. 충분히 올라가 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아래쪽에 잘 샀으면요. 물론 고점에 샀으면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데 아니 저점에 샀으면 뭐 한다고 그렇게까지 걱정을 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4만 1,000원에 들고 있으니까 조금 억울하죠. 그러니까 3만 원 내려오면 뭐 하는 것이 좋죠? 비중을 늘려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하지 마시고 팔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비중이 좀 많고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지금 4만 1,000원까지 잠깐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요. 그럼 잠깐 터치하거나 넘어갔을 때 비중부터 줄여야죠. 추가 매수할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 마련하시고 내려갔을 때 32,000원대 자리 잡는 거 확인해가지고 비중을 다시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조금 올라오고 내려가는 여기에 변동을 노리지 마시고 시세를 챙기세요. 시세를. 그러니까 변동을 챙기려 하지 말고 시세를 챙기세요. 그러면 시세를 챙긴다 하면 최소 5만 원, 6만 원까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이걸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업에 열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을 107,5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로 5%까지 해가지고 지금 매수 가격이 했는데 추가 매수하는 게 더 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함부로 남발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뭐 테마 자체가 죽은 테마인가요 하면 일단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 쪽은 테마가 죽진 않았어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반등 나가려면 먼저 움직여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서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있는데요. 이 액면 분할 이후에 쉬다가 다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얘가 자리 잡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리 잡는 동안은 종목의 힘과 종목의 어떤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주가가 버텨주는 기업도 있을 거고 또는 약간 올라가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일아이텍처럼 힘도 못 쓰고 계속 내려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내 매수가 기준으로 보면서 내가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하는 건 오로지 나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 파악이라는 걸 해야 되고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더 먹고 싶으니까 회식이 끝나는 중인데도 나는 고기 더 시켜야 되겠다. 나는 지금 술 더 먹고 싶으니까 사장님이 그만 먹자고 하는데 나는 술 더 시켜갖고 난 다 먹을 거야. 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추가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추가 매수는 적어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TV 보시는 모든 분들 잘 보세요. 적어도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끝났을 때 해라고요. 아니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아직도. 그럼 뭘 자꾸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냅둬 놓으세요. 추가 매수를 왜 했습니까 또. 그리고 뭐 하러 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잘못했고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왜요? 자리 잡으면 해야죠. 자리 잡는 게 만약에 이 자리 지금 8만 원대 자리 잡으면 올라갈 때 10만 원 자리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7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추가 매수 안 하면은 좀 탈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7만 원 자리를 잡나 8만 원 자리를 잡나 그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8만 원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 안 해도 그냥 지금 비중으로도 충분하고 만약에 7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죠. 그럼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2개월 정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좀 움직이는 기미가 보인다. 그때 이제 성일 하이텍을 제가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굳이 긁어부스럼입니다. 냅두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다가 7만 원에 자리 잡는지 8만 원 자리 잡는지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인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23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요. 뭐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전부 다 내 기준이죠. 내가 23만 원 사놓고 이게 23만 원 올라오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3만 원 산 게 아니라 18만 원에 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23만 원 산 사람하고 이 18만 원에 산 사람하고의 그 인생은요. 2022년 이후로는 달라요. 18만 원 산 사람들은 수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냈을 거고 이번에도 수익 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23만 원에 산 사람은요. 물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이버라는 기업을 내 계좌에 넣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네이버라는 기업은요.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야죠. 어디에 사야 된다? 18만 원에 사야죠. 왜 이걸 23만 원에 사놓고 왜 본전 올까요?만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놓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네이버라는 기업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23만 원 샀습니까?예요. 그리고 23만 원에 사놓고 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를 왜 고민합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등 조금 나가고 밀려 내려간다면은 사실 본전 아닌 상태에서 밀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서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본전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될 텐데 이 23만 원이라는 자리는요. 이 네이버라는 종목으로 수익 내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전 이런 거 노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상승세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자리고 적어도 18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지금까지 규칙을 본다면은 이번에도 여기 조건이 붙겠죠. 이 18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올라가면 얘는 적어도 2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본전에 정리할 수는 있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악재 소멸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갈지는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일단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 그 상승세가 나올 때 지난번 흐름과 같은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뭐 본전은 아니더라도 22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 계속 22만 원에 들고 계실 건지는 스스로가 한번 좀 결정해 보세요. 저는 네이버를 평생 산다면 23만 원, 22만 원 들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네이버를 산다면 18만 원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하시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세요. 그럼 돈 벌려요. 왜 어렵게 주식을 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을 수집만 하지 마시고 싸게 사시는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어버브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500원에 20%요. 그렇군요. 일단 어버브 반도체, 이 반도체 테마 쪽들이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지면 죽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져 내려갈 때 이제 힘을 좀 잃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앞쪽에서 막 변동을 크게 가져가다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힘 빠지는 자리에서 매매하셨다가 돈 잃는 것만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돈 잃고 싶어서 이런 매매를 했구나라고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2차전지가 급등 나왔을 때 2차전지 사신 분들께도 강조했던 게 돈을 잃고 싶으시구나. 그리고 반도체가 급등 나왔을 때 반도체를 지금 또 사고 있다는 거는 돈을 잃고 싶으시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올라오기 전에 사가지고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서 게임처럼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막 도박하는 걸 우리는 투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요.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데 사놓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걸 샀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안 할 정도의 실력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사놓고 전화를 한다는 건 실력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게 일단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샀으면 손실 날 각오는 하세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건 저점 깨지는 건데요. 14,500원짜리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점 깨져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10한 6, 7% 손절해야 되는데 저게 가능하시면 손절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17% 손절이 조금 억울하다라고 하신다면 손실률이 늘어나는 건 개의치 마시고 반등 나갈 때 매도하세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반등 시 매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4,500원짜리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쌍바닥을 그려줄 텐데 반도체가 지금 당장에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세 변동이 계속 이렇게 요리조리 하면서 왔다 갔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변동을 이용해가지고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좋은데요. 그 반등이 만약에 본전까지 나와준다면 아이고 내가 돈을 날릴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 돈의 본전을 좀 찾는 기회를 주셨구나.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그 에브리봇 28,00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28,000원에 50%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반등 나가면 안 되겠네요. 네, 좀 걱정입니다. 그 좀 떨어질 때 이거 좀 반등 올라갈까 좀 잡았는데 계속 지금 뭐 변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네, 뭐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긴 하네요. 일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으면은 주가가 여기서 밀려버리게 되면 대응 없어요. 이제는 그냥 뭐 앞으로 한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에브리본만 바라보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올라온 상태에서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려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되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생기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을 우리는 저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눌림목을 잠깐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부르지 이런 자리를 우리는 뭐 저점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저점은 에브리봇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은 10,000원이라든지 10,00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우리는 저점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우리가 저점이니까 싸니까 사야지 이런 개념으로 잡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가면 좋지만 눌림목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안 나가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생활화해가지고 처음 사고 난 다음에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전략이 없어요. 그냥 반등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갈 수 있을까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속 시원하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기는 저한테는 힘드실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조건이 붙겠죠. 2만 원짜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안 빠지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붕어빵 가격이 1,000원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 있는데 1,000원짜리가 700원, 600원, 500원까지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사 먹으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500원에서 안 떨어진다는 건 그 500원에서 누군가가 자꾸 사기 때문에 그래요. 500원에서 다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500원 이하로 주가는 절대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5,000원 이하에서 누군가가 자꾸 사고 있구나. 이 21,000원대에서 25,500원대에서 누군가 사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빠지는구나라는 거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 손해보려고 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적어도 수익을 좀 내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 끌어올린다면은 쟤들 수익 보는 데까지 적어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쟤들이 끌어올려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 3만 원 정도에서 35,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25,500원에서 매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이 안 나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뭐냐면 여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 이거 물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안 파네. 아니 내가 여기서 한 100억을 사고 싶은데 30억밖에 안 나오네. 70억 어떻게 나오게 하지? 그럼 밑으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씨 또 떨어진다 이거 손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비중 줄이겠죠. 그죠? 그럼 그 나오는 물량들을 또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시청자님 본전 찾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얘들의 계획이 여기서 매집하고 있는 사람들의 계획이 생각보다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할 시에는 주가가 내려가서 15,000원이라든지 17,000원에서 반등이 나가면 시청자님 본전 못 찾아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 사정이고 걔들의 사정은 우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 얘들이 25,500원짜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매집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빼면은 17,000원, 18,000원까지 내려가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면 매집이 되었구나. 정말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반등 나갈 때 25,000, 6,000원대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만약에 로봇 테마가 매수는- 살아남아 있다면은 반등이 좀 나와서 3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더 하겠다라는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제 이 말을 아직까지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하면은 일이 더 커지겠죠. 더 크게 만들지 마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상담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추가 매수 남발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추가 매수를 남발하십니까? 추가 매수 제가 강조해드리죠. 필살기입니다. 필살기자 최후의 보루 비장의 무기 같은 느낌인데 왜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십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는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때다 싶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다 싶은 날짜, 이때다 싶은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싫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강연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